자, 그럼 미니 씨가 무인도에 떨어졌어. 그래서 무인도에서 한 10년 살았어, 혼자. 그럼 주로 뭘 먹을까? 나뭇잎? 아, 코알라. 전생에 코알라였나? 어디가 불편하세요? 살을 빼려고 하는데 살이 잘 안 빠져가지고. 살이 잘 안 빠지신다고? 우리 올해 새해가 되면 살 뺀다고 막 계획 많이 세우잖아요. 올해는 사진을 좀 찍어보고 싶어서. 사진을? 네. 바디 프로필? 네. 우리 바디 프로필을 무료로 지금 찍어주거든요. 우리 펜타핏에서 무료로 찍어줘요. 지금 하나 찍고 살 빠지고 하나 찍고 몸 만들고 찍고 네. 그러면 좋겠네. 비교 딱 하면 뭐 완전히 뭐 그거 보고 엄청 이게 막 인스피레이션 막 영감을 받고 막 용기를 얻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본인 생각에는 살이 왜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우선 식습관이 제대로 교정되지 못하고 운동을 할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운동할 수 넉넉하지가 않다. 우리가 살 빼려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뭐 해요? 운동, 운동하고 또 뭐 하죠? 식단 관리. 식단 관리하고 또 그 두 가지 하고 또 뭐 하는 거 있나? 뭐 아니면 뭐 어디서 뭐 살 빠진다는 거 뭐 사가지고 먹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거 살 빠지는 거 관리해주는 어떤 그런 샵도 있고 병원도 있고 네. 처방해 주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 기능학에서는 식욕 억제제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살을 빼요. 20-30kg씩. 식욕 억제제를 안 쓰고도 가능해요? 네. 어떻게 해요? 아니 보통 식욕 억제제를 옛날에 먹어본 적 있어요? 혹시나? 네. 풀을 먹으면 먹을 땐 살이 빠졌어요? 아니요,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느꼈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해서 빠졌었어요? 그때 한창 수영이랑 유산소 같이 했었을 때. 수영이랑 유산소? 네. 내가 팁을 좀 알려줄 테니까 네. 그걸 한번 해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한 몇 달 있다 만나서 딱 한 달에 한 번씩 볼까요?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살을 뺄 때는 자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보통 주 몇 번 얼만큼의 시간을 두고 하루에 해요? PT는 일주일에 3번 하는데 오, 이제 자유운동 할 때 러닝 속도 8로 30분 달려요. 8로 30분? 네. 근데 팔이 마지막 끝 단계로 30분 이게 총 채우는 거고 처음에는 6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내가 알려줄게요. 네. 자, 근데 꿀팁. 일단은 살을 뺄 때 뭐 운동한다고 했는데 네. 가장 효율적으로 살 빼는 방법이 있어.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운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살 빼려면 계속 뛸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계속 운동을 할 수도 있지. 그러면 보통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면 좀 힘이 들잖아요. 네. 2시간 하면 완전히 이제 녹초가 될 수도 있고. 한 번 운동할 때 1시간 정도 해요? 1시간까지는 안 하고 한 30분 하고 한 30분은 헉헉거리죠. 자, 그러면은 1시간 운동을 할 때 킬로칼로리가 얼마나 소비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운동당 칼로리 소모량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해봐야 1시간 정도 운동하면은 열심히 운동하면은 보통 한 100kcal나 진짜 열심히 하면 한 150 정말 열심히 하면 한 200kcal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생활하고 네.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칼로리를 소비하고 있잖아. 네. 지금 겨울인데 추위에도 좀 덜 춥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움직이잖아요. 회사도 갔다 오고 뭐 집에도 가고 뭐 친구들도 만나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활동은 그런 거. 그런 기초 대사량이 한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아요? 하루에? 하루에 보통 여성들 좀 마른 분들은 한 1,400, 1,500에서 남자들 많은 분들은 근육 많고 키 크고 그런 분들은 한 2,500까지도 돼요. 자, 그러면 운동을 1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한 100kcal를 했어. 근데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쓴 기초 대사량이 한 2,000kcal 된다 그래 봐요. 그러면 20배잖아, 20배. 그러면 어떤 거가 더 중요해요?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이 중요하지. 네. 그럼 기초대사량을 높이면은 살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맞아요. 빠지죠. 근데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에 초점을 안 맞추고 운동에 초점을 맞춰. 물론 운동이 그랬다고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운동이 중요한데 우리가 존재하는 기초대사량이 낮은 사람이 있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활동을 많이 하려면 몸이 쌩쌩해야 돼? 아니면 피곤해야 돼? 쌩쌩해요. 쌩쌩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몸을 쌩쌩하게 만들면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한만성피로학회 회장을 한 11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로한 거를 없애주는 치료를 하다 보니까 기능학에서 검사하면은 각종 호르몬 대사들 나오잖아요. 우리가 체온 대사도 보고 세포에서 에너지 만드는 우리 세포 하나마다 공장이 한 2,000개씩 있어. 1,000개에서 2,000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미토콘드리아. 어디선가 들어봤죠? 네.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하나당 1,000개에서 2,000개가 있는데 우리 몸의 세포가 한 70쪽이 되거든. 그
그럼 2000 곱하기 70조를 해봐요. 계산이 안 나오지. 이과 나왔으면 문과 나왔어요? 이과 나왔어요? 저는 문과 나. 그러면 생화학이나 이런 걸 안 해줄 수가 있구나. 그렇지.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우리가 TCA 사이클, 미토콘드리아 대사 사이클 같은 거 공부하거든. 그러면 뭐 포도당 하나가 들어가면 에너지 ATP가 몇 개 나오고 뭐 지방이 하나 들어가면 몇 개 나오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보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만드는 것도 영양소가 많이 필요해요. 뭐 비군, 뭐 마그네슘, 뭐 비타민 C서부터 해서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아. 미네랄까지. 근데 거기서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비타민 B1, 2, 3, 5, 코엔자임 Q10. 얘네들이 특히 더 줄이면 B2, 3, 코Q10. 뭐 이 정도. 얘네들이 미토콘드리아 막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주요 물질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 안 빠지지. 왜냐면 이건 20배짜리니까. 얘는 운동은 좀 덜 되고.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을 올리면 살이 빠져요. 더 활발하고 더 막 에너지가 넘치고 더 목소리가 쌩쌩하고 내 몸에서 그 부족한 영양소가 없고 호르몬 대사가 문제가 없으면 살이 빠진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초정상을 만든다. 우리 보통 검사하면은 병자를 찾는데 그걸 찾는 게 아니라 낙제를 면하는 데 두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최대 에너지 소비량, 최대 활력치를 찍을 수 있게 해요. 그걸 만들려고 하면은 그것도 가능하지. 왜냐면 우리가 검사하면은 기능학에서는 다 나오거든요. 어떤 게 퍼즐이 빠져 있는지. 뭐 선생님은 이미 그거를 검사를 한 지가 지금 기억도 안 나지만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국에 검사가 없을 때부터 그거를 검사를 했으니까 외국에 보내서. 근데 이제 보통 피곤해한 사람들은 퍼즐이 많이 빠져 있어, 이빨이. 안 피곤한 사람들은 안 빠져 있고. 그리고 또 호르몬도 여러 가지가 있어. 호르몬, 부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것도 각각 얘기가 많아. 여성 호르몬 때문에 살 안 빠진 사람도 엄청 많아.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 대사량을 높이는 거, 네. 그가 첫 번째 중요하고, 그렇다고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근데 에너지 대사량 올릴 때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지금 기초 대사량 하나 얘기했지.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거는 지방이 생성되는 원리를 이해하면 돼요. 과연 그게 뭘까요? 그게 지방이 생성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호르몬 중에서. 당뇨 환자들이 막 배에 맞는 주사가 뭐예요? 인슐린. 인슐린, 맞아요. 인슐린이 있어야지만 지방세포가 만들어져요. 인슐린이 어쩔 때 나올까요? 당뇨 환자들이 맞는 이유가 뭘까? 이걸 주사를 맞으면 당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가요? 당뇨의 원인이 인슐린인데? 떨어지죠. 떨어지지. 그러니까 당뇨는 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혈당 올리는 음식을 먹어서 네. 그걸 처리하려고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지방세포는 인슐린이 나와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인슐린을 안 나오게 하는 식단이 있고 인슐린을 많이 나오게 하는 식단이 있어.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게 혈당이 올라갔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니까 인슐린이 안 나오게 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한번 얘기해봐요. 생각해봐요. 한번. 두부? 두부도 그치, 두부도 별로 안 올라갈 것 같아. 또 다이어트 할 때 뭐 먹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견과류? 견과류도 괜찮을 수 있는데 견과류는 스펙트럼이 넓어요. 살찌는 견과류가 있고 살 안 찌는 견과류가 있어. 살찌는 견과류 최고 1등은 캐슈넛, 2등은 피스타치오, 3등은 아몬드. 살 안 찌는 견과류는 마카다미아, 브라질 넛, 피칸, 호도 이런 거. 그 차이가 뭘까? 맛있는 거 안 맛있는 거? 마시는 거 안 마시는 거 맞는 거 같은데? 그 마시는 거 안 마시는 거를 나누는 그 이유가 뭘까요? 알아서? 저기 캐슈넛이 달아요? 달지 않을까요? 그러면 호두는 다나? 아니요, 담백해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먹었을 때 네. 인슐린이 올라가니까 그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당이 올라가지 않은 음식들로 식단을 바꾸면 지방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이런 막 무슨 뭐 통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게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을 먹어서 당이 올라갈까요? 혈당이? 안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스테이크만 먹으면 안 올라가지 않아요. 보통 한 3 정도 올라간다 그래. 3. 그러면 야채를 거기다 곁들여서 막 먹어봐. 혈당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 것 같지? 네. 그럼 거기다가 계란이랑 치즈 같은 거 더 먹어봐. 혈당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 거. 별로 안 올라갈 것 같지? 네. 그러면은 들기름, 올리브기름, MCT 오일, 우유 없는 기버터, 코코넛 오일, 햄프시드, 네. 치아시드 이런 거 다 좋은 기름이잖아요. 지방들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별로 안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야채를 많이 먹는 거지.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도 양념 불고기 이런 건 안 먹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먹고 나서 무슨 냉면을 먹거나 쫄면을 먹거나 뭐 부대찌개를 먹거나 그러면 혈당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거 차이만 알면 돼요. 갑자기 시간이 지나가는데 허기가 막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먹게 되고 막 배가 막 고파.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혹시 요즘에도 느껴요? 네, 느껴요. 그러면 아침에서 막 일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점심쯤 되면 막 배가 고플 때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은 저녁 때까지는 배는 안 고파요? 중간에 또 고플 때 있어요? 점심 먹고 배고플 때 있어요. 한 몇 시쯤에? 점심을 막 한 시쯤 먹었다. 그럼 몇 시쯤에? 한 5시, 4, 5시쯤?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내려와야죠. 네. 안 올라가는데 내려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혈당이 내려간 이유는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리지 않으면 안 내려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혈당 올리는 음식을 좀 드시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 검사 안 해요. 보통 병원에서 잘. 그럼 어디에서 검사해야 돼요? 펜타일에서 하지. 기능학에서 하지. 그러니까 보통 병원에서는 당뇨입니다. 아닙니다. 그거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죠? 초정상을 만드는 거니까. 당뇨를 찾아내는 게 아니지. 당뇨로 가려고 하는 사람 끄집어가지고 밑으로 내려버리면 그 사람이 정상이 되고 나중에 검사를 계속 가서 받으면은 더 좋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팁은 혈당을 올리지 않은 음식 위주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기름, 야채, 고기 이런 거, 치즈, 뭐 견과류도 뭐 마카다미아 이런 것도 먹어도 되고 그런 거는 혈당을 전혀 안 올리거든요. 그 식단이 뭐냐면 바로 저탄고지, 로캅 하이팻이라고 하죠. 스웨덴에서는 국민의 3분의 1이 그 식단을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지정한 식단이고. 자, 그럼 미니 씨가 무인도에 떨어졌어. 그래서 무인도에서 한 10년 살았어, 혼자. 그럼 주로 뭘 먹을까? 나뭇잎? 아, 코알라. 전생에 코알라였나? 뭐 나뭇잎도 먹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 물고기 잡아 먹거나 뭐 지나가는 무슨 토끼 잡아 먹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네. 그게 바로 우리 밀림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초원에 있는 상태랑 비슷하죠. 근데 우리 인간의 몸에는 실제로는 필수 탄수화물이 없어요. 탄수화물은 안 먹어도 안 죽어. 근데 비타민C는 6개월 안 먹으면 죽고 필수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 그걸 안 먹으면은 에너지가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 올리지 않는 저탄고지를 하면서 몸의 활력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그러면은 그 영양소가 됐든 호르몬 교정이 됐든 뭐가 됐든 하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하루에 운동을 안 해도 한 500kcal 이상 소비가 돼요. 운동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이상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효율적이죠. 그렇게 하고 운동은 시간이 없으면 10분만 해도 돼. 뭐 물론 더 하면 좋은데 아까 뛴다 그랬죠. 가장 살이 잘 빠지는 운동은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아까 이제 그 러닝머신 얘기했는데 한 4루 걷다가 한 8루 뛰다가 1분씩, 그다음에 또 1분 지나서 4루 걷다가, 아니면 4가 너무 느리면 한 5루 걸어도 돼. 그러다가 뭐 내가 날렵하면 10으로 뛰어야 돼, 1분은 또. 그래서 10분만 하면은 계속 뛰거나 걷거나 하는 것보다도 칼로리가 소비되는 게 24시간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시간이 없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빨리 뛰었다가 걸었다가 빨리 뛰었다가 걸었다가, 그래서 나중 되면 막 숨이 여기까지 막 찼다가 내려갔다가, 그거를 하면은 살이 제일 잘 빠져요. 짧은 시간에. 칼로리 소비량도 뭐 1시간 정도 소비한 것만큼 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꿀팁은, 자, 지금 하나는 에너지를 최대치로 올린다. 그러려면 잠도 일찍 자야지, 규칙적인 생활 해야지,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되지. 또 한 가지, 또 배가 덜 고프려면은 요걸 알아두면 좋아요. 단당류, 뭐 이렇게 무슨 오렌지 주스나 액상과당 이런 거, 요거는 포만감이 30분, 탄수화물은 2시간, 단백질은 4시간, 지방은 10시간 가요. 지방은 50% 이상 먹고 탄수화물 10% 이내로 먹는 그런 식단을 하는 사람들은 배가 별로 안 고파요. 혈당이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아침에 야채랑 기름만 잔뜩 먹어. 단백질은 그냥 약간 우유 없는 쉐이크 가루 가서 넣어서 먹고. 그러니까 꼭 아침부터 무슨 고기를 먹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뭐 먹어도 되지만. 근데 우유는 먹으면 살 있죠. 아몬드 브리즈 같은 것도요? 그것도 좀 혈당 올리지. 좀 덜하지만. 근데 요즘에 우유는 건강한 음식이 아니에요. 우유를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유방암이랑 골다공증이 많아요. 참 아이러니한데 네. 키우는 방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자, 그러면 민희 씨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할 때 이번에는 좀 방식을 바꿔보는 거야. 우리가 의지만 막 끌어올릴 게 아니라 방법을 바꿔보면 되거든. 그리고
밤에 먹을수록 살이 찌고 아침에 먹을수록 살이 안 쪄요. 그러니까 아침에 많이 먹고 인슐린을 올리는 음식을 덜 먹고 그럼 몸에서 막 며칠 지나면 열이 나기 시작해. 왜? 이 지방에서 바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배고픈 이유가 탄수화물은 간에만 저장을 하거든. 간에 저장하면은 그걸 다 쓰면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근데 지방은 온몸에 충분히 지금 많이 장착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뺏어 쓰면 더 나쁜 거지. 그러니까 민희 씨가 마라톤에 나갔어. 네. 근데 탄수화물을 단당류나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데 마라톤을 나갔어. 그러면은 배터리가 일찍 꺼질까요? 끝까지 가기가 힘들 수가 있어. 다리가 오징어 다리가 될 수 있어. 근데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 적게 먹는 사람들은 끝까지 뛸 수 있어요. 자, 그럼 식단 됐지, 운동 됐지, 또 이 피로한 거를 개선시키고 활력을 더 나게 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거 알았지? 근데 우리가 요즘에 영양제를 많이 먹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땐 영양제라는 게 없었어요.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도 영양제가 없었어. 영양제가 언제 나왔냐면은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2002년도 자마 논문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건강한 음식을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어. 근데 먹었는데 그중 사람들 거의 80%가 다 영양결핍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 사람들은 아무리 음식으로 건강하게 영양소를 섭취해도 비타민 C, 비타민 B군, 오메가3, 뭐 비타민 D, 뭐 이런 일분 미네랄, 아연 이런 것들은 따로 섭취해주지 않는 결핍이다. 그게 결론이 나와서 그때부터 영양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뭘 더 하려고 먹는 것도 있지만 그 영양소가 굉장히 적거든, 옛날에 비해서. 한 50년 전, 40년 전에 시금치 한 단에 있는 철분에 요즘 철분이 뭐 한 18분의 1이라든가 그렇게 적어요. 그래서 영양소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먹는 건 사치가 아니에요. 내가 정상이 되기 위한 노력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3가지 배웠어요. 활발해지는 거, 초정상의 에너지, 그 다음에 인슐린 올리지 않는 거, 근데 운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꿀팁 3가지. 제가 짧게 설명했는데 요거를 잘 지키면 다이어트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주체할 수 없이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나중에 바디 프로필 찍을 때 그때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